자, 지금 이 시각 현재 가장 핫한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조금 전에 일제 강제징용 배상 이 해법의 최종안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11시 30분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박진 장관의 따끈따끈한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경색된 한일 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또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자, 박진 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왔고요.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이 도출이 됐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됐을까? 이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도쿄 특파원 출신 우리 김범석 차장께요.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제3자 변제 방식, 오늘의 키포인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쉽게 말씀을 예. 드리면 우리 정부가 이 행안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를 이용해서 이 재단이 끌어모은 재원으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이제 변제한다는 건데요. 지금 피해자 이제 15분의 판결금 뭐 이런 이제 지연 이자까지 합치면 1인당 최대 2억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대신 지급한다는 겁니다. 자, 이 금액을 그럼 어떻게 모으냐? 자, 이런 궁금증이 있을 텐데 일단 재단에 지금 남은 돈이 있고요. 그리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모은 포스코 등이 이제 출연금을 내면 이 일을 통해서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서 돈을 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하냐? 뭐 그거는 그러니까. 아닙니다. 예. 네.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새로운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미래청년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일 이 경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기금을 낸다는 건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이 한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낸다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자발적인 참여라서 배상과는 상관은 없지만 일본이 이제 뭐 좀 성의 표현을 한다 뭐 이런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일본의 한 소식통하고 이제 통화를 해봤더니 네. 이 기금 마련에 이제 미쓰비시랑 일본제철 등 요 이제 원고가 아니라 피고 기업들, 전범 기업이라 하죠. 요 기업들이 참여할지 안 할지 이가 굉장히 핵심인데 참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참여한다고 해도 참여했다라고 밝히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김범석 차장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들은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보시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이제 배상금을 주는 건데 일단 오늘의 발표 내용은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상금을 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포스코 등 16개 한국 기업. 근데 왜 갑자기 포스코랑 16개 한국 기업이 등장할까?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 16곳이 행안부 산하의 지원재단에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아까 김범석 차장 설명한 대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준다 이겁니다. 일본 기업은 그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저들은 왜 돈 안 내? 그래픽 넘겨볼까요? 잠깐. 일본 기업들은 배상금으로 직접 돈은 안 주고 대신에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에 돈을 준대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쓰이냐? 청년 장학금 등으로 쓰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 전범 기업들은 어떤 이런 돈을 내는 걸 우회로를 마련해서 저렇게 장학금 형식으로 돈을 주게 됐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장해찬 이사장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고육책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야 우리 대법원 확정 판결대로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과거 이제 박정희 정부 시절 무상과 유상 차관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문제 해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계속 평행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 이걸 굳이 나서서 해결하고 일본 정부와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 이거 뭐 굴욕적이다 뭐다 막 논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하루라도 빨리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100%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과거 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다마 그러니까 통렬한 반성을 계승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기시다 총리를 통해서 재확인시키고 그리고 청년 기금이지만 일본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게 하는 이 정도의 절충안을 찾아낸 것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타개책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걱정하는 참모들에게 이번 일로 인해서 다소간의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한일 양국이 이번에 어떤 이 타개책을 계기로 해서 예. 일본도 다시 한번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확인하면서 과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구구절절 이상한 말 덧붙이지 말고요. 일본 정치권에서도 예. 좀 건설적인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해법이 도출된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늘 오전 날선 반응을 보였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오선 중진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국민들의 촛불을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목소리까지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개묘 국칠이 될 것이라 봅니다. 개묘년 3월 6일 예. 오늘은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국권을 포기한 대한민국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고요. 어쩌면은 벚꽃 필 무렵 되면은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촛불을 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각합니다. 네, 촛불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김범석 차장. 그렇다면 피해자들, 유족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반응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뭐 이제 피해자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오늘도 이제 저녁 때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뭐 강성 이제 피해자들, 그러니까 우리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제 그분들 위주의 보도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15분의 피해자 중에는 일단 보상이라도 받길 바라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도 이제 취재를 좀 해보면 실제 이제 그 분들이 뭐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문제는 이제 돈을 받겠다 안 받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피해자분들의 의견이 이제 그 엇갈리는 것 자체를 존중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한일 소식통들의 일관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존중을 해주고 그게 이제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뭐 태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좀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정은 의원은 이번에 이 합의안 도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큰 틀에서. 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일 관계 이제 해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다라는 것은 아까 그 영상에서 본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인정했던 바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를 우리 정부가 이제 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오늘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이것에 박수 칠만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100% 지지를 받을 거라고 아마 대통령실도 기대는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 정서상 이제 미쓰비시를 비롯한 강제징용했던 기업이 내야 될 보상금을 우리 국민들이, 우리 기업들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왠지 좀 찜찜하고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거에 대한 그 큰 틀에서의 의지는 저는 지지할 만하다. 다만 전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이거는 위안부 합의처럼 양국 간의 합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일본이 저렇게 하기로 했다. 양국의 총리, 대통령 또는 외무대상과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합의문을 발표한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공을 일본에 넘긴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할 때 그 과거의 한일 관계의 그 선언문들을 큰 틀에서 이어받겠다라고
라고 했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발언이 예상될 텐데요. 예. 저는 기대컨대 또는 바라건대 지금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한일 관계에 그 충분한 대화가 있어서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발언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강제징용 당하신 우리 15분의 피해자 그리고 유족까지 포함한 32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의 희생 그리고 이분들의 양보가 큰 한일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신속히 풀어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